일단 줌 부분을 얘기를 할 건데요. 줌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줌 부분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봤을 때 여기 회의 숨기기 적혀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돼요. 회의 표시하면 이렇게 어떻게 바뀌는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화면을 봤을 때 다시 회의 숨기기 누르면 이렇게 회의 표시하기 되면 이렇게 바뀐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내가 화면 공유를 했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소리를 깜빡했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전에는 여기 더보기 눌러가지고 여기 컴퓨터 소리 공유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요 컴퓨터 소리 공유를 눌러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에서 요 연필 모양 있잖아요. 요 연필 모양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소리 공유가 있어서 요걸 갖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쪽에 있는 거를 보여드리면 여기 두 번째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유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아시겠죠? 네. 근데 어떤 분들 보면은 저는 그래도 이렇게 화면이 제대로 잘 보이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까만색으로 이렇게 나타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게 된 거는 설정을 안 해주셔서 그렇게 되는 건데,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또 새로 나온 게 또 뭐가 있냐면, 네, 저도 이제 아바타를 표시를 하고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 회의 말고 여기 내 화면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잖아요. 요 내 화면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보여요.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이게 회의고 이게 내 화면.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이게 회의고 이게 내 화면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 또 새로 생긴 게 보기에서요, 여러 발표자라는 게 생겼어요. 전에는 갤러리밖에 없었는데, 이제 여러 발표자가 생겨서,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오래 켜신 분들이 계시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쭈루룩 나와서 훨씬 더, 이 갤러리보다는 훨씬 더 임팩트한 게 나와. 그러면 이렇게 내가 지금 카메라 보여준 것처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두머스로 가셔야 돼요. 주머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빵 좋아요. 하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오늘 숭어님이 저희 또 새로운 걸 하나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수정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화풍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 화풍이라는 게 뭐냐면 전체적인 그림 스타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그냥 수정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봤을 때, 요 그림 스타일이 괜찮은 것 같다. 그럼 이제 화풍, 비행기 그려줘. 이렇게 되면은 요 비행기 부분을 갖다가 요 화풍으로 해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화풍이라고 하는 거는 스타일을 참조하는 거고 수정이라고 하는 거는 캐릭터를 참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요런 그림을 갖다가 내가 태양과 나비 이렇게 하면은 저런 스타일로 이렇게 그림이 나온다. 그래서 제가 요 스타일이 귀여운 것 같아가지고 이걸 했어요. 얘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답장 눌러주시고 그다음 슬래시 화풍이라고 쓰면 요 화풍 캐릭터 부분이 이제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뭐 팬더와 사슴, 라면 먹는, 라면, 주먹밥을 먹는 팬더와 사슴을 썼어요. 그러면 이렇게 비슷한 화풍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근데 요 그림을 찾을 때 어떻게 하는지 되게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큰 건물을 본다고 할 때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느 건물이 생각이 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여기 삼선 눌러주시면은 여기 채팅방 서랍이 있어요. 요 채팅방 서랍에 보시면 여기 사진 동영상이 있어요. 이 사진 동영상을 눌러주시면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사진 동영상이 나오죠. 여기에서 아까 제가 요 그림이 괜찮다. 그러면 요걸 갖다 눌러주시면 한 번 더 더블 클릭 따닥 해주시면 여기 점 3개가 있어요. 요 점 3개를 눌러주시면 대화 보기가 있어요. 요 대화 보기를 딱 누르시면 이렇게 딱 올라가요. 근데 내가 다시 원래로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이시죠? 밑에 요 버튼 눌러주시면 딱 하고 내려와요. 어때요?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이 되게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공지사항에 보시면 여기 맨 밑에 여기 옆에 노션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노션을 눌러주시면 그래서 제가 항상 똑같은 거 계속 올리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모아놓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감자보 놀아보자 2탄 교재에 올려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강의했던 거 부분 올렸고 그다음 조수필 감독님의 그 자각몽 영화 올려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넣어놨어요. 그리고
여기 3선을 눌러주세요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서 프로필 바꾸는 방법도 넣어놨고요. 그래서 어제 돌부님이 열심히 이렇게 만드신 것 같고 해놨어요. 그리고 요새 파이썬에 엄청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파이썬 링크 여기다 이렇게 넣어놨고요. 그다음 문서 넣어놨습니다. 요 내질로 챗GPT는 알까? 이건 제가 작년 8월에 강의했던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강사 지원서를 받아요. 지금 협회로 강사 의뢰가 계속 들어오는데 일단 검증이 돼야 된다는 부분도 있지만 양식 부분을 해서 주셔야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해달라고 한 거고 만약에 강사로 위촉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오면은 졸업하고 학위 증명서, 직장 경력 강의 경력 이거 다 제출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LTX 스튜디오라고 영상 만드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사전 등록 기간이에요. 그래서 요거 링크랑 그다음에 네이버 클립 스튜디오랑 그다음에 이렇게 가입서 링크까지 올려드렸어요. 다른 것들도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조금씩 추가해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조금 보기가 편하시죠?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이나 내가 또 할 때 잘 모르겠다 할 때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해드렸어요. 왜냐? 여기 협회에 여기 부분 봐도 되는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얘가 이전 댓글 보기 해도 이게 자꾸 사라지는 거, 3개월이 되면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자꾸 없어져가지고 그냥 노션에다 썼자. 그래서 노션에다가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부분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 줌을 화면을 공유를 잘 하려면 이제 줌.us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다 줌.us 했으면 이제 처음 내가 줌을 접하게 될 때 이 줌.us 사이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 로그인 해달라고 되어 있죠? 하기 전에 여기를 맨 밑에 내려보시면은 여기 줌 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줌 앱을 설치를 하셔야지만 요 데스크탑 앱을 설치하셔야지만 훨씬 편하실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이 줌 앱을 설치를 하셔야지 짠! 요 창이 뜨는 거. 요 창이 뜰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 부분이 있는데 업데이트 부분은 여기 프레젠테이션 중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걸 눌러서 업데이트 확인을 눌러주셔야지 이렇게 최신입니다 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할 때 요 톱니바퀴를 눌러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회의로 됐을 땐 톱니바퀴가 안 보여요. 그럴 때는 반드시 홈을 눌러주셔야지 톱니바퀴가 보여요. 이 상태에서 여기 톱니바퀴 눌러주시고 그럼 여기 뜨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윈도우 시작 시 줌 워크스페이스 시작 이거를 미리 눌러놓으시면 좀 편하시겠죠. 그쵸? 시작 자동하기. 그다음 회의 컨트롤을 항상 표시라는 거는 요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제가 화면 공유할 때 이게 떠다니잖아요. 요 발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모바일도 들어오고 컴퓨터도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럴 때 오디오 나가기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 오디오에서 이거 눌러주시면 여기 컴퓨터 오디오 나가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이크를 사용하는 게 핸드폰이다. 그러면은 스마트폰은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오디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오디오가 필요가 없죠. 그럴 때 이제 컴퓨터 오디오 나가기를 해주시면은 파울링이 안 생겨요. 왜냐면 같은 와이파이가 두 개가 켜져 있는 경우는 계속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에서 봤을 때 이게 이번에 또 새로 생긴 게 뭐가 있냐면 여기 오디오에 보시면 여기 줌 배경 소음 제거가 있어요. 여기 높은 부분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어폰을 꽂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요걸 눌러주셔야 돼요. 요거. 개인화된 오디오 분리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자동 성문 및 녹음된 성문에서 기하의 음성 또는 성문 녹음을 분석해서 회의 오디오 경험을 향상해서 성문을 생성할 때 동의를 하고 그래서 배경 소음과 그 구별 억제를 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어폰을 꽂았을 때는 요거를 쓰시는 거 추천드려요. 개인화된 오디오 분리. 아셨죠? 그 다음에 화면 공유를 하셨을 때 저는 이제 현재 크기 유지를 많이 하고요. 전체 화면 모드로 하게 된다면 안 보이는 것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있다. 그 다음에 요게 화면을 공유하는 동안 다른 참가자에게 내 줌 윈도우 표시가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네네. 이게 만약에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보이는데 상대방은 까맣게 보이는. 그래서 저 사각형 뭐야 까만색 사각형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요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줌 사이트에서 설정하는 거 알려드릴 건데 그 전에 하나만 더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기 비디오에 보시면 요 밑에 보시면은 여기 참가자가 49명 이게 체크가 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여기 보시면
배경미 효과로 어두운 조명일 때 하는 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배경미 효과를 눌러주시면 여기에 인물 사진 조명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게 뭐냐? 배경을 어둡게 하면서 사용자를 강조할 때 요 인물 사진 조명이 됩니다. 근데 왜 이게 체크가 안 될까요? 이 체크가 왜 안 될까요? 왜 인물 사진 조명 체크가? 그죠? 아바타 상징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바타는 인물이 아니죠. 오, 맞았어요. 제가 비디오를 켤게요. 그도 안 되죠. 왜냐면 아바타 부분이 되니까. 이럴 때는 요거 봐봐요. 여기에서 요 비디오에 눌러져서 요 아바타 표시를 꺼주시면 이렇게 인물사진 조명이 체크가 짠 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요게 봐봐요. 비교를 해볼게요. 얘를 누르면 이렇게 얘를 누를게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줌 뽀샵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물사진 조명을 하시면 얼굴이 조금 돋보이고요. 그다음 여기 내 모습 수정 필터가 있어요. 요걸 갖고서 반면을 봐봐요. 이게 원본인데 이게 점점 해서 제 피부가 뽀샤시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저조도 환경 부분 있어요. 요것도 내가 껐을 때랑 켰을 때랑 차이가 크죠. 그 다음에 여기 비디오 필터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 부분이 아니라 이제 스튜디오 효과에서 내가 눈썹도 그려주고 눈썹 색깔도 해주고 그다음에 입술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줌 화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때요? 좋아요? 어렵지 않죠? 자, 여기에서 이제 또 새로운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요 부분은 이제 다 봤으니까 이제 또 새로운 걸 보도록 할게요. 짠, 다시 갖고 와서 얘를 내리고 여기에서 이제 로그인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게 줌어스 창이에요. 아까 제가 줌어스 사이트 알려줬었잖아요. 그쵸? 여기에서 밑으로 쭉 조금만 내려오시면 설정이라고 적혀 있어요. 설정. 요 설정 부분을 눌러주시면 그 설정. 여기 일반에서부터 한 번씩 좀 한번 쭉 한번 훑어볼게요. 여기에서 보면 이제 데이터 및 스토리지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영어가 뭐가 잔뜩 왔어요. 그래서 이제 커스터마이즈 데이터 센터가 이제 생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설정 눌러주시면 여기 설정 밑에 짠 하고 여기 나왔어요. 이렇게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합니다. 진단 데이터 보호를 하는데 최대 200메가의 하드 드라이브 공간을 사용합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나는 진짜 하드 용량이 너무 없어가지고 진짜 1메가바이트의 드라이브도 난 소중해. 이런 경우는 이걸 안 하시는 게 낫겠죠. 그렇죠? 그리고 요 사이트 주머스 내가 들어가기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 더 많은 설정 보기 눌러주시면은 바로 주머스 사이트로 넘어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게 보이죠? 지금 뒤에 열심히 오고 있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내가 켜는 순간 200메가 이상이 필요하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없어요. 네, 회의 눌러보면 여기에서 쭉쭉쭉 해서 대기실. 대기실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아무나 먼저 들어오시라고 열어놨지만 아닌 경우는 밖에 대기실에서 기다리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내려오시면 호스트 비디오를 내가 미리 킬 것인지 오디오를 참가자 비디오를 킬 것인지 라는 부분 그다음 오디오도 어떻게 할 건지 부분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켜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안 돼도 그냥 쉽게 들어올 수 있다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 지속적인 회의 채팅 활성화라고 돼 있는 거는 회의 전 도중 이후에도 로그인한 사용자는 어떤 글을 썼는지를 볼 수가 있다라고 그 부분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 개인 회의 아이디 활성화는 되어 있지만 비밀번호는 가르쳐주면 안 된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가르쳐주는 순간 마스터 키가 나간. 그 다음에 이제 저장하는 건 전제 모두로 했고, 그 다음에 스크린샷 기능 활성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의 채팅 자동 저장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공동 호스트는 이렇게 체크를 안 해주시면 공동 호스트를 줄 수가 없어요. 그 공동 호스트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공동 호스트 같은 경우는 누가 이렇게 잡음이 나오잖아요. 그럼 잡음을 얼른 꺼주는 사람. 부분. 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나왔네. 제일 중요한 거. 화면 공유 중에 줌창 표시. 요거를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얘를 체크한 순간 바로 적용되지가 않아요. 거의 하루 정도 시간이 지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이트 들어왔는데 이게 화면 공유 중에 줌창 표시가 체크가 안 돼 있다면 이거를 미리 해두셔야 좋겠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발표자 보기가 되는 거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서 또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막 부분도 있고 통역 부분. 제가 이건 통역을 써봤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통역사가 앞에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크게 나와가지고 훨씬 더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청각장애 분들하고 작업했을 때 사용했더니 그렇게 됐습니다. 요 포커스 모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 포커스 모드를 키는 순간 공동 호스트랑 호스트 화면 외에는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만약에 내가 비전 코치님을 공동 호스트를 안 줬는데 비전 코치님이 화면 공유를 했어요. 근데 이게 포커스 모드잖아요. 그럼 비전 코치님 화면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 공유는 했지만. 실제로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 강사님이 이거 포커스 모드를 해놓은 거예요. 포커스 모드를 해놓고 갑자기 몸이 아프셔가지고 나가셨어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이 강의를 진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 강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분한테 공동 호스트 권한을 안 주신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쵸? 수업 못했어요. 화면 없이 수업하신 거예요. 화면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공동 호스트가 없는데 그분은 몰랐던 거죠. 자기 화면 다 공유되고 다 했으니까. 근데 상대방은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포커스 모드를 쓸 때는 여기 나오잖아요. 호스트 및 공동 호스트의 비디오와 프로필 사진만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아셨죠? 그래서 강의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부분은 필수로 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 뭐 다른 것들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제가 요거를 가지고 헤이 라이브 스트리밍을 해봤어요. 지금 제가 수업하는 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연결해서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타이밍이 버벅거려 실시간이 안 되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 번 하다가 안 했어. 나중에 필요하면 한다고 했다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되니까 얘기를 드렸고요. 맞아요. 컴퓨터 성능하고 인터넷 상황이 모두 좋아야 돼요. 그래서 비전 보수를 할 때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AI 컴패니언 같은 경우는 전 쓰진 않아요. 그다음 이제 기록 부분. 네, 여기서는 이제 회의 요약 부분 있는데 이 회의 요약도 AI가 그냥 알아서 하기 때문에 안 맞아. 그다음에 이제 기록 부분, 클라우드 기록 이렇게 체크해 주셔야지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갤러리 보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 부분 이렇게 체크를 해야지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 오디오 회의에 보시면 초대 이메일에 국제번호 링크 표시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빼놨어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미국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이게 다 있어서 그렇고 이런 경우 부분은 빼는 게 낫고 그래서 이렇게 빼고 그러면 그다음에 아시아로 여기를 설정해 놓으시면 자, 줌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봤는데 어떠셨어요? 나 잘 모르겠다. 잘 알겠어요? 난 잘 모르겠다. 누구 남석이 그래서 줌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미리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모르면 또 못 쓰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 그리고 하나 또 보여드리면 이 줌에서 제가 좀 제일 많이 쓰는 게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더보기에 여기 앱이라고 있어요. 이 앱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타이머 앱, 그다음에 그룹 포토 앱이 있고 그다음에 버추얼 백그라운드가 있고 뮤직이 있고 여러 가지 여기 뭐 카웃도 있고 코다도 있고 여러 가지가 프레지도 있고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잘 쓰는 게 요거 그룹 포토를 만져요. 이게 뭐야? 100장까지 한 번에 사진을 찍어주는 거. 그러면 내가 누르잖아요. 그럼 수락을 하라고 떠요. 수락을 하면 여기다 딱딱딱딱딱딱 이렇게 해서 그룹이 이렇게 사진 찍히는 거예요. 100명. 대부분 수업을 하실 때 보면은 이 캡처 화면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캡처 한번 하고 또 다음에 또 캡처 한번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100명까지 한 번에 됩니다. 그래서 수업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요거는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김 원장님은 두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컴퓨터와 핸드폰이라고 했을 때 하나는 오디오를 나가게 해주셔야지 하울링이 없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에 요 앱에 보면은 쓸만한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역 부분 다른 것도 보여드리면 여기에서 요 자막만 통역 부분 통역을 눌러주시면 수화 통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화 통역사를 추가를 할 때 미국 수화냐 한국 수화냐 이렇게 나와.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밑에서 한국어 수화를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뚜벅이님이 통역사야. 그러면 이렇게 누르면 뚜벅이님이 나오거든요. 근데 카메라를 안 켜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바타는 되지가 않는 비전 코치님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나오네. 이렇게 나오면 제가 비전 코치님을 이제 수학 통역사로 했어요. 그럼 시작을 누르면 이렇게 여기서 보면 다시 시작하려면 클릭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한국어 수화를 하는 순간 이렇게 비전 코치님께 따로 빠지는 거예요, 카메라가. 그럼 이제 비전 코치님이 수화를 하시면 됩니다. 수화, 비전 보시죠, 비전 보. 근데 비전 보 손에 어디 갔어? 없어졌어. 근데 비전 코치님 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딴 사람 바꿔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또 딴 사람을 또 바꿔줘야 되는 거지. 여기서 이제 또 딴 사람으로 바꾼다. 그래서 이렇게 또 하게 되면 이제 상수님이다. 상수님 해서 여기서 업데이트를 눌러주시면 다시 상수님이 이제 수화하시는 분이 되신 거. 이런 것, 이런 기능 있는 거 모르셨죠? 그래서 크게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부분이 되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 썼어요. 그러면
수화 끄기 하게 되면 게 없어요. 혹시 또 질문 있으세요? 혹시 나 줌 쓰면서 잘 몰랐다라는 부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화면 공유할 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화면 잘 보여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 보시면 여기 채팅 밑에 화면 공유 중입니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여기를 딱 하고 눌러주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내가 어떤 화면을 공유하고 있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면 잘 보여요? 잘 보면 1번 이럴 필요가 없다고. 질문을 시작하도 요청하고 있대요. 그럼 시작 한번 해볼게요. 뭐라고 질문하시는지.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래서 써볼게요. 비전봇은 언제부터 비전봇인가요? 네, 이렇게 나오네. 진행사항 알리기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몇 분에 다시 해보세요. 가지고 얘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행과제는 무엇인가요? 나오죠. 그래서 얘는 회의 질문은 제가 별로 쓰지를 않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그럼 크게 도움이 되는 건 나오죠. 채팅. 수아가 브레이크 댄스 타임 눌러봤어요. 네, 네. 비전 보스 입만 둥둥 떠다녀요. 고수하라 대단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장애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걸 사용할 때가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그럴 때 이런 기능을 꼭 굳이 수화가 아니라 하더라도 카메라가 이렇게 떠다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루돌프님이 너무 갑자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돌프님을 약간 부각시켜주고 싶어. 그러면 루돌프님은 통역사로 지정을 해가지고 화면을 띄워버려가지고 볼 수도 있다. 근데 문제는 아까 제가 통역사 부분 하니까 여러분들도 통역사 나왔어요? 잘 안 보일까봐 제가 다시 한번 해줄게요. 통역에 한국어 수화로 해서 네, 상수님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분들도 상수님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별도의 창으로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그냥 공동창만 보여요? 이렇게 안 보이고 뜨진 않아요? 별도 나오죠? 윤시아님은 별도로 나오는데 비전코치님은 안 나오는 거는 그래서 제가 할 때 약간 헷갈렸던 게 요거였었어요. 여기서 업데이트하면 되는데 아 내가 그걸 놓쳤구나 막 이러면서 봤거든요. 뚜벅 업데이트 눌러주시면 바로 뚜벅이님 이렇게 여기 통역 보이잖아요. 요 통역을 눌러가지고 요거 통역 되신 거예요? 된 거 안 됐나? 아 옆으로 이렇게 해야 돼. 요 통역 눌러가지고 나오죠. 통역 누르면 나올 해결됐어요.